네, 오늘 베트남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의 방문의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도네시아하고는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죠. 이제 아세안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국가들과 4강 외교 수준으로 대단하게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와는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제 서로의 관계를 정의했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 관계를 좀 격상시켰죠. 그리고 2020년까지 양국의 교육 수준을 300억 달러까지 높이기로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뭐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자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그 교육 대상국이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그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그 유통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화학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라서 상당한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화시켰다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에이펙 이제 정상회담. 네, 정상회담 베트남을 한 번 더 짚어보면요. 네. 우리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에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요. 중요한 의제들이 좀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한중 정상회담인데 네. 그 양국 관계 정상 합의문을 지난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의문을 제대로 실천을 할 것이냐, 실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고요. 네.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거기다 북한 제재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사드 문제는 우리 기자 보도한 것처럼 뭐 빼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사드 문제는 아마 서로 거론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거론 자체를 안 하는 방향인데 이미 그 지난번에 관계 개선에서 그 문제를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관계 합의문에 보면 지금 아까 그러니까 삼불 정책, 네. 그 MD 체제, 미사일 체계 미편입되는 거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 사드는 더 이제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한미 군사 동맹으로 더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야기했던 그 인도와 태평양 뭐 정책 뭐 이런 거와 같이 다 묶여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사드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네. 말은 했지만 사실 북핵 문제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또 이와 관련한 좋은 결과들이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뭐 지금 삼불 정책이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드 보복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이미 이제 더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드 보복은 아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의 뭐 없던 일이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는 거니까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제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평창올림픽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인 거죠?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네. 오면은 정상회담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계속 유럽 국가들이 평창올림픽의 북핵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 주석이 참석한다.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확실하게 되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패에 좀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합당한 뭐 서로 간의 외교니까 주고받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또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의도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베트남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93년도에 베트남하고 국교 정상화가 된 이후에 사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 국가이자 생산 기지가 됐어요. 중국에서 있던 생산 기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고 뭐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도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인구가 많은 국가들 또 아세안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21개국의 정상들이 네. 참석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까 우리 기자 보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다자무역 체계를 뭐 거부한다는 그런 걸 사전 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네. 에이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그 경제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미 다자협력을 거부했고 또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하고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무역 문제를 이번에 좀 많이 좀 거론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